친윤 그리고 영남 중진들 지금 떨고 있습니까? 제목이 이겁니다. 떨고 있다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만하시죠. 이 얘기를 많이 들을까 봐겠죠. 아무래도요. 자,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은 한동훈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문법 뭐 이런 표현을 참 즐겨서 했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던 표현 아닙니까?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문법 저는 안 씁니다. 5천만 국민이 쓰는 사투리, 문법을 쓰죠. 왜 그걸 씁니까? 300명만 쓰는데 이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은 지금 여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떤 시각을 드러낸 게 아닌가? 그 시각의 대상에는 꼭 야당 의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당 의원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어제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한 예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여요.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후회 없이 지금 휘둘러야 될 때다. 가릴 때가 아니다 지금. 그리고요. 앞서서는 국민 상식과 생각이 나침판이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큰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윤석 대변인. 이걸 공천과 관련해서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은 비상 상황을 관리하는 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공천 역시 강하게 관여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앞서서 인요한 혁신이가 겨눴던 영남 중진과 친윤 의원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과연 그분들 공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금 전에 국민의 생각과 상식에 따라서 나침판을 들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예. 인요한 혁신이가 10월 23일에 출범했을 때 첫 일성이 희생과 헌신에 따른 공천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관심을 쭉 끌었죠. 그 이유가 국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실현이 될까의 여부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 영남 중진이라든지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윤핵관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희생하라고 정말 당내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정도 밖에서 오신 분이가 했지. 거의 처음으로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얘기했는데 뭐 반응이 없었으니까 여러 이제 일들이 있었고 결국 김기현 대표까지 물러나는 상황이 왔는데 예. 자,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볼 때 그 발언의 무게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그동안 법무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여줬던 추상 같은 모습에 더해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소위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딱 이 저희 당의 공천 방향으로 확립됐다고 볼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을 때 과연 여기에 반기를 들을 수 있는 세력이 당내에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잘 말씀하신 건데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는 상황까지 딱 투아웃까지도 아니에요. 예. 투 스트라이크까지 얘기했어요. 공 하나 남은 겁니다. 무조건 쳐야 된다 지금. 그렇죠. 여기서 삐끗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얘기 국민의 생각과 상식을 따라가겠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이 주제 제목 있잖아요. 지금 떨고 있나? 그분들 좀 떨고 있을까요? 네, 떨고 계시리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내가 대상자로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나름 그분들이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원을
뭐 도매금을 해서 뭐 그룹을 지어서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 그럼 본인이 제일 잘 아실 테니 예. 국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춘 판단을 그분들도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예. 박원석 전 의원님. 인유한 혁신위가 당시에 희생을 요구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대상자가 당 지도부,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분들은 불출마 또는 수도권으로 좀 오세였습니다. 그 희생의 골자는. 근데 당시 인유한 혁신위의 그 요구에는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관철된 거냐, 관철 안 된 거냐, 뭐 이런 평가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역시 저항을 할까요? 아니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까요? 혁신위에서 제안을 한 거하고 예. 비대위에서 뭔가 인적 쇄신에 나서는 거는 전혀 정치적으로 무게가 다릅니다. 혁신위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제안을 할 뿐인데 예. 근데 비대위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공천권을 사실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다른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그 추인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과제가 있다고 얘기를 공통되게 합니다. 하나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른바 수직적 당청 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 거냐. 예.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이게 이제 당장에 발등에 뭐 당장에 떨어진 와 있어요, 불인데 지금. 예. 거기서 한동훈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건 비단 사실은 대통령만 설득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야당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가능하겠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일 겁니다. 예. 결국 그 전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지 않았던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의 그것도 대통령과 가까운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예. 내부의 어떤 혁신이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어린 시선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불식시켜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과 아무런 연이 없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안면이 받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세진 게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한마디로. 빚이 없어요. 빚이 대통령만 없다. 해도 빚이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어쨌든 빚을 진 거잖아요. 예. 한 장관은 그런 게 없고 저는 그 인적 쇄신에 그러니까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예고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은 어쨌든 당대표를 내려놓고라도 지역구 재출마를 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잖아요. 예. 저게 왜 이렇게 경로할 일일까? 오. 생각해 보면 영남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라는 분이 지역구를 안 내려놓고 버티고 있으면 물갈이 안 돼요. 전부 다 버티겠다고 나올 텐데 예. 그게 저는 경로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도 예. 확실히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 게다가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뭐 거칠 게 없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영남은 뭐 저는 선수와 관계없이 친윤 비윤이냐와 관계없이 대체로 예. 다 물갈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들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민주당 분들도 듣고 있죠. 그래서 오늘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그게 좀 쉽게 될까요? 만만치 않고 막 엄청 날 텐데요.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성격과 방향을 추론해 봅니다. 영남 피바다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룸도 없고 가망이 없으니 영남 안전한 곳에 검사 낙하산 투하를 하면 영남 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남 혈투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 얘기를 했는데 왜 저런 전망을 한 겁니까? 아니,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니 정치사를 보면 예.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도 지역구로 버렸습니까? 대표직은 내려놨지만 지역구는 정말 깨알같이 챙겼죠. 그리고 나서 출마를 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의 공천과 무관하게 내 지역구는 내 거다예요. 이거는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당에서 부드럽게 공천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력 예.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진 의원들은요. 본인의 성을 지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말이 예. 비단 꼭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예. 정치사가 그래 왔어요. 그러면 영남 혈투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소속 출마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저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여러 가지 구상을 통해서 설득 작업이 있겠지만 예.
과연 그 지역구를 내놓으라는 거는 정치 그만두거든요. 강제 정계현태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법정 영역에서도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숙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거론하진 않겠지만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한동훈 장관 처음에 일성을 보면 예. 국민의 상식과 생각에 맞춰서 예. 고려하겠다. 그걸 나침반으로 삼겠다. 나침반으로 삼는다고 예. 했는데요. 참 말 잘하세요. 어. 근데 이것도 대통령 닮았어요. 아, 말만 그래요? 잘해요. 아, 말만?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서구 참패하고 나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했는데 예. 국민 말을 뭘 늘 옳게 따랐습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는요. 뭐가 빠졌냐면 내 편인 국민들의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처럼 가겠다. 아, 그렇게 내 해석하십니까? 편인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가장 큰 숙제다. 그 앞에 블랭크에 있는 내 편이 아닌 반대하고 비판하는 그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말하면 중도층, 수도권, 청년을 알 수 있는 해법인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장님께서 그러시 않으시는데 예. 점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좀 사장님이요?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란 표현을 또 대통령이 쓰셨네요. 사장님이고요.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점주. 직영 점주입니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로에 지금 뭐가 생략돼 있다. 그거를 떨쳐낼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김희정 전 장관님 비슷한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이 영남 혈투가 뭐 엄청나게 벌어질 거다 했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치기 해보려고 막 하시는데 한동훈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하는 거는 바로 원칙과 소신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무조건 영남에 있고 중진이라고 내치고 이런 방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우리 당에선 답이 나와 있거든요. 앞서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게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냐면은 예. 당무감사에서 하위 25%를 받았던 현역 의원을 일단 컷오프부터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아직 25%라고 발표하진 않았지만 예. 앞서 혁신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예. 이제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오. 무조건 뭐 너 나가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기반할 수 있는 게 있고 한동훈 장관은 이런 거를 왜곡시키지 않고 잘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제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관련돼서 돈봉투 받은 걸로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 20분이 있거든요. 예.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이분들 감점 주겠다고 그랬었어요. 오. 그런데 이번에 그 공천 적격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점 얘기 싹 없앴습니다. 오. 네. 그러면 예.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혁신하고 있고 저쪽은 안 하고 있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지해서 더 대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뉴스와이드에서 다뤘지만 뭐 보복운전했던 사람, 고문에 참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르지 않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도덕적인 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예. 영남 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예. 잘하는 분은 남고 그렇지 못한 분은 저기 할 거다. 그러면은 이 비대위원장의 특징은 뭐냐? 그거에 근거해서 왜곡 없이 잘해줄 거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떨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장관님 말씀 예. 끝나셨어요? 예, 끝나서 말씀을 말씀하세요. 바로 네, 잡아야 될 말씀하세요. 것 같아서 서로 지금 저 상대 정당에 대해서 한 번씩 뭔가 지적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예, 돼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돈봉투 사건 19분이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혐의가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의 자격심사에 있어서 특별당규에는요. 예. 확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감점이 돼요. 예. 당에서 당시 얘기했던 것은 정성적인 부분이죠. 당연히 이분들이 심사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정성적으로 자격 기준을 따지고 감점을 주겠죠. 예.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슬그머니 없앴다? 그건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요. 예. 특히나 19분에 있어서 검찰이 주장하는 바고 예를 들어 김승남 의원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선관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캠프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냥 명단에 올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다 돈 봉투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이거를 받은 거를 우리가 당에서는 아직 법적 판단도 안 되는데 감점을 어떻게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국민들 좀- 오해할 수 있다. 좀 반박을 하시겠다. 요 말씀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 돈봉투 사건으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 부분
관련해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원칙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점하기로 한 거는 감점하고 득점하기로 한 건 득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비단 그 사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서로 하나도 안 떨리는데 왜 자꾸 떨리라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안 떤다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안 떤다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또 그걸 반박을 하시는군요. 근데요, 지금 이게 친윤 의원들 그리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떨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이슈를 패널 분들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 건데 요거로 제가 윤희석 대변인과 박원석 의원님께 똑같이 질문 좀 드릴 건데 윤희석 대변인. 만약에요. 한동훈 비대위가 굉장히 강력한 칼을 들어서 인요한 혁신이가 희생을 요구했잖아요. 그거를 관철시켰다는 전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역구에서 이제 물러나시는 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빈 곳에 용산이나 내각 출신이 이른바 상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일단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 내각 출신이라고 하는데 내각에서 몇 명 나왔습니까? 6명 나왔어요, 6명. 6명. 그리고 용산 대통령에서 수석 3분 나왔고요. 예. 비서관까지 하면 2명, 3명 정도. 행정관은 좀 많지 않습니까? 행정관까지 얘기하면 많은데 예. 그러면은 그 얘기잖아요. 경선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분들한테 그냥 꽂는다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저희가 너무 잘 알아요. 경험상. 그렇죠. 당내에서도 저조차도 반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예. 논리도 있어야 하고 뭔가 정당성도 있어야 하는데 예. 우리 정치가 뭐 40년 전, 30년 전, 뭐 20년 전 이렇게 누구와의 인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그냥 약속받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간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회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 당이었으면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리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에 교류하는 현역 의원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 왔다. 그런 결정을 당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든지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절박합니다. 예. 그런데 무슨 용산에서 근무했다는 거 내각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당선되는 곳에 가서 꽂아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 예. 그런 사회는 아니고 저희 당은 그런 당은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윤석 대변인이 앞장서서 반대하겠다. 지금 네, 그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저는 예. 반대합니다. 네.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갈이라는 게 비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물갈이라는 거는 비우고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의 공천의 역사를 보면 2008년도에 이른바 이제 친이에 의한 친박 공천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박연대라는 그런 어떤 외곽 조직이 생겨가지고 예. 총선에서 상당한 약진을 했어요. 지역구 비례 포함해서. 예. 당시에 공천 학살 당했던 분들이 나가가지고 출마를 하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박근혜 의원께서 예. 어쨌든 살아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도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그 공천 학살을 주도했던 당시에 그 친이계의 당 사무총장 이방호 전 의원이 낙선을 했어요. 강기갑 의원한테 박사모의 낙선 운동에 밀려가지고 그와 대비되는 이제 공천의 사례가 2000년 이 총선의 공천입니다. 당시에 그 한나라당에서 그 이회창 총재가 예. 이른바 그 거물이었던 대구의 김윤환 의원 허주라는 이분을 포함해서 48명인가를 날렸어요. 그래서 민국당이라는 당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후보를 한 130명 정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여권 분열에 엄청난 저기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2명이가 당선됐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날리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그때 예. 그 자리를 채워넣은 사람들이 나경원, 남경필, 원희룡, 유승민 이런 지금까지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공천이었다고 평가되는 그런 공천을 했어요. 개혁 예. 공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를테면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 날린 건 이슈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영남권에서 뭔가 물갈이를 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채웠느냐가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이제 검사 공천, 뭐 측근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숫자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상징적인 몇 명이라도 예. 용산 낙하산 비슷하게 공천이 되는 순간에 그건 그냥 이슈가 돼요. 예. 그리고 그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든 아니면 다른 정당으로 가서 2008년도 친박연대판 그러니까 이게 공천 학살의 희생양이 돼서 뭔가 이게 총선에
여권 분열의 요소로 작용하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장관이 글쎄요 공천까지도 전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뭐 대통령실과의 그 당청 관계 정립에 있어서 예. 이 특히 물갈이의 포인트 비우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과거 사례까지 해서 쭉 전망을 해주는데 아직 전망보다는 이게 굉장히 큰 과제로 올 것이다. 지금 보니까 그냥 과제가 많네요.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되자마자 그냥 서류를 그냥 엄청나게 보고를 받겠군요. 지금 이게 숙제고 이것도 숙제고 다 숙제입니다. 지금 이럴 분위기네요. 지금요.